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강화된 조치들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어저께 발표된 건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됐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국 절차도 강화가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인가요? 일단은 처음에는 우한이었는데 네. 이제 후베이성, 호북성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호북성에서 왔는지 후베이성에서 왔는지를 갖다 알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권, 두 번째 비자. 다시 말해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자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네. 후베이성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이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항공권이죠. 항공권이 거기서 발권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 네. 그다음 들어올 때 이제 질문서를 갖다가 주는데 그 질문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후베이성에서 왔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고 그런데 그런 질문에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네. 강제 아예 퇴거가 비워놓거나. 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입국도 금지가 되는 그러한 조치. 벌칙 조항들을 예. 지금 마련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출입국관리법이 있는데 주권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법이 출입국관리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법적 기초에 의거해가지고 이런 조치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지금 이미 중국으로 전역으로 확대됐는데 왜 후베이성만 제한하느냐라는 게 뭐 야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국의 조치가 적절합니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일단 후베이성에서 오는 아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후베이성을 거쳐서 온 내국인,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겠죠. 네네. 근데 만약에 중국 전용으로 이걸 확대한다. 그러면 중국 전역을 거쳐서 오는 모든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많겠군요. 그렇죠.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예. 얘기군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 발표에서는 중국 전용 입국 심사장이라는 걸 만든다는 건데 네네.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한 80몇 개 정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중국을 갖다가 거쳐서 오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용 입국 그 심사장을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따로 게이트를 하나 마련을 네. 했더라고요. 네. 자, 보건당국이 오늘부터는 또 일상 접촉자든 뭐 밀접 접촉자든 그전에는 구분을 했는데 이제 그냥 접촉자 그렇죠. 이렇게 예. 뭉뚱그렸고요. 그래서 다 자가격리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력이 높다.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능동 감시를 하고 있었던 사람, 즉 자가격리가 아니고 능동 감시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오히려 어렵고 역학조사관의 일을 어렵게 하고 능동감시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오면 훨씬 관리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능동감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힘들겠지만 모두 다 자가격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능동 감시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체크만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럼 일단 자가격리되는 사람들 전체 숫자 자체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불편하니까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러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 감염법 예방법이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이러한 경우에 그 40몇 조에 있는데요. 41조에 이렇게 그 증상이 좀 우려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네.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규정이 있군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네.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형사 이제 처벌이요? 강한 처벌은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손해를 갖다가 입게 되는 거니까 그 정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나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근과 뭐 채찍이라고 하는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다. 네. 그런 그 근거 규정이 우리나라 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서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법의 취지인 거죠. 뭐 법을 다 떠나서 일단 본인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어떤 건강 안전 이런 거 지키는 데 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한 가지 명확하게 하자면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격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되고 그렇군요. 예,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는 분입니다. 단지 접촉했다는 이유로 네. 또는 위험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처음 뭐 2, 3일은 어떻게 견디지만 며칠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상도 좀 필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부의 어떤 조치들 외에 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셨을 때.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우리 메르스 때도 초기에는 이제 밀접 접촉자 네. 대상으로 검사를 했지만 이제 좀 확산이 된 다음에는 모든 폐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다 검사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빠르게 네. 검사 키트를 개발한 겁니다. 네. 예, 들어온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7일부터 나오게 되면 네. 아마도 민간 의료기관도 전부 다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된다 하는 사람들을 모두 검사해서 거르는 그런 방법이 작동이 될 겁니다. 아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뭐 질병관리본부장인데 이분 브리핑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 새로운 진단 키트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좋아진 건지 그 전에 비해서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그러니까 맨 해주시면 처음에는 첫 번째 검사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1단계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 그러면 그 검체를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신종 코로나가 맞는지를 코로나 확인하게 바이러스는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번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최소 2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네. 그 검사하는 동안 이제 검사받은 그 유증상자는 네. 격리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24시간 최소 예. 24시간 이상 있어야 예. 되는 그리고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역학조사관들은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접촉자를 모두 다 조사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이 많아지는군요. 굉장히 많아지죠. 네. 이 사람이 빨리 확진자인지 아닌지가 판정나면 이제 그런 일을 좀 이따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역학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진단 시약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시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만큼 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공간 같은 것들도 많이 아낄 수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예, 거고 이게 예.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뭐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우한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하루에 100명밖에 검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진단 키트 개발했다는 게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의료 체계도 좀 도움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화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고 주문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가격 올려서 팔고 네네.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일단 옛날에 우리나라 허균 소설에 이렇게 네. 매점매석해가지고 큰 돈 번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예 명확하게 매점매석 행위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행위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네.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다른 경우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든 국민들이 맞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정 최고형. 네. 그래봤자 2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손세정제도 뭐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소독액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인터넷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마스크도 역시 뭐
키친타올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들이 또 인터넷에 레시피가 나오더라고요. 네. 마스크는 어떤 거 써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일단 이제 코하고 입에 바로 침방울이 튄다거나 이런 거를 막는 용도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거가 됐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마스크를 쓰면 얼굴에 밀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코 밑으로 흘러내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꽉 붙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얼마 못 버티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수술용 마스크나 네. 아니면 KF80 정도면 80 정도면 예. 94까지는 필요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걸 하면 숨쉬기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천을 하나 덧대서 키친타올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마스크 지금 워낙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이것도 효과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쓰는 것보단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메르스 때 실제 역학조사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검역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실 텐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에서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관건이 될지 또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언제쯤 피크가 될지 이런 거 혹시 전망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일단은 우한을 봉쇄한 게 1월 23일이고요. 네. 중국 전체를 중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단체 여행객 이런 걸 다 제한하고 막은 게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 14일 정도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였지만 2월 10일 정도 그때까지 이제 좀 발생하는 사람 다 발생하고 더 이상 없으면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 섞인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문제는 아까 16번 환자처럼 네. 제3국에서 감염이 돼서 지역사회에 들어오신 분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본인에 의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감염되고 이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번째 환자까지는 우리 방역 체계 또 의료 체계 안에서 확인이 됐던 분들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유행이라고 지역 사회 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를 들면 어디서 내가 걸렸는지 몰라. 그런데 증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게 커지겠군요. 그렇죠. 이게 16번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 16번 환자가 몇 군데 병원을 거쳤고 네. 증상이 발생하고 진단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접촉자에서 만약에 환자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